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을 알아보고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연예가 파일 시간입니다.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응답하라 1988. 네. 방송은 끝났습니다만 그 여운이 계속 남아있고 네. 궁금한 점도 많은 모양인데 무엇보다 출연진들 소식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쉬운 거는 20% 돌파라는 기록을 못 남겼다는 것도 아쉽기도 한데요. 네. 그 아쉬움과 여운이 있다 보니까 포상 휴가 간 것까지도 계속해서 관심이고 네. 그 주요 출연진들이 어디에 기사가 떴다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포상 휴가 갔다가 전체적으로 단체로 다 오늘 귀국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일단 좀 보면은 특히 좀 애사도 또 있었어요. 성동일 씨가 첫 판부터 지금까지 큰 웃음을 줬던 주요 예. 캐릭터 인물인데 어머니가 평소에 지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아. 지병을 앓고 계실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식들은 어제도 앓고 계셨고 오늘도 앓고 계시니까 내가 잠깐 며칠 자리 비워도 큰일은 예.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잠깐 먼 길을 떠날 때도 있는데 그렇죠. 같이 드라마를 했던 제작진이라든지 후배들에게 분위기에 어떤 지장을 주고 싶지 않아서 늦게 합류를 또 그 포상휴가에 합류를 했다가 예. 공식적으로 같이 그 미팅을 하는 자리에서 어머니 부고 소식을 듣고 예. 급하게 귀국을 해서 지금 현재 인천에 빈소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것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같이 눈물 흘리고 위로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정말 아쉬움이 많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근데 뭐 이일화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영화 촬영 또 영화 개봉도 앞두고 있고 여기에서 이일화 씨가 재발견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라든지 대본이 많이 들어온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예. 또 혜리 씨하고 뭐 박보검 씨 같은 경우 특히 박보검 씨는 중간에 또 쇼 프로그램 MC를 보는 게 있어서 포상휴가 갔다가 또 먼저 오기도 했고 예. 혜리 씨야말로 여기서 최대 수혜자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저기에서 뭐 러브콜이 몸이 뭐 찢어져야 되지 않느냐 뭐 분신술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예.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응답하라 1988에서는 네. 왕조현이나 소피 마르소 같은 그 추억의 스타들도 등장을 했어요. 네. 이 스타들에 대한 근황도 또 관심이 되고 있다고요? 네, 특히 저는 영웅 본색을 보면서 저렇게 잘생긴 남자가 있구나라고 어렸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비주얼 충격을. 그게 바로 주윤발 씨인데 네. 주윤발 씨의 그 영화 영웅 본색 국내에 개봉됐던 게 87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30주년을 맞이해서 벌써 또 국내에서는 재개봉을 다음 달에 한다는 소식까지 아. 전해지고 있고 또 최근에 또 액션 영화, 그 스릴러 액션 영화를 찍고 있다라는 근황을 또 전해들었고요. 예. 왕조연 씨 같은 경우 천녀연을 얼마나 많은 남성분들이 가슴앓이를 했었습니까? 네. 그런데 2002년에 돌연 은퇴 선언을 하고 캐나다 이민을 가고 나서 파파라치에 의해 포착된 모습에서는 굉장히 뚱뚱해진 모습으로 예.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줬었잖아요. 예. 이건 한참 전성기 때 예, 지금 하면. 에스케이프 거리라고 예. 주은발 씨하고 로맨틱 코미디 장르 영화를 했었던 그 중에 한 장면이거든요. 예. 근데 이때 이렇게 청순했던 왕조연 씨가 이 은퇴 이후에는 너무 뚱뚱해져서 무슨 뭐 성형한 거 아니야? 뭐 왜 이렇게 뚱뚱해졌어? 뭐 얼굴도 변하고 예. 충격을 줬었는데요. 연초에 SNS를 통해서 나 여전히 잘 있어요 하는 근황 올린 사진을 봤더니 이때 미모를 많이 노력을 해서 돌아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예. 소피 마르소야말로 정말 책받침 여신 아닙니까? 저희 80년대에. 근데 그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 예. 공식 초청돼서 왔을 때도 그 근황에 네.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국제적으로 많이 활동을 안 하는 것은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엄마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예. 프랑스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 이미연 씨, 또 최수지 씨 같은 네. 국내 스타들도 관심을 받았어요. 네, 김혜수 씨는 지금 뭐 케이블 드라마 시그널을 통해서 첫 방송부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요. 예. 최수지 씨는 그 몇 해 전에 컴백을 했다가 큰 반응을 일으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남편을 따라가서 미 그 군의관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쪽에서 미국에서 지내면서 미술에 대해서도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고 딸과 함께 지내고 있다는 그런 예. 근황도 전해지고 있고 또 뭐 이미연 씨 같은 경우에는 최대 또 수혜자죠. 특히 예. 좋아해줘라는 그 영화에서는 유아인 씨하고 연상연하 커플 연기한다고 그래서 또 집중적인 조명을 받기도 했으니까요. 예. 워낙 반응이 뜨거워서 네. 그런지 드라마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네. 벌써 후속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후속편은요. 응답하라 1988이 시작함과 동시에 후속 들어간다더라 이런 얘기가 예. 계속 나와서 줄 서시오 뭐 뜨려면 이쪽에 줄 서시오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는데요. 그때 뭐 만약에 4편이 나온다면 배경은 1980년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일각에서는 아니야 2002년 월드컵 때 그 뜨거웠던 열기를 재조명한데 예.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제작진에서 항상 그렇잖아요. 술래잡기 하듯이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뜻밖의 우려를 극복하고
하고 예. 전편보다 못할 거야, 인기 아마 못할 거야,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완전히 다 불식시키고 큰 성공을 거두면서 종영을 했기 때문에 예. 아마도 바로 이제 또 다음 편에 대한 그런 기획 단계에 돌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워낙 뭐 호평하고 찬사를 받았습니다만 네. 또 일부만 네. 사회상, 시대상 일부만 다룬 거 아니냐 이런 네. 지적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는 물론 사실 90년대 이후에는 가족 드라마라든지 청소년 드라마, 예전에 고교생 일기라든지 사랑이 꽃피는 나무는 네. 청소년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지만 온 남녀노소 국민들이 사랑했던 국민 드라마였거든요. 90년대로 넘어서면서 그 맥이 끊어졌다가 응답하라 시리즈가 시작이 되면서 청소년이 주인공이지만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드라마가 다시 맥을 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큰 의미를 두기도 했었고 또 문화를 소비하는 주체가 순환이 된다라는 점에서 세대 공감이라는 그 키워드를 남겼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는 있지만 예. 80년대 후반, 88년에는 그때 이렇게 알콩달콩 재밌는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물론 가족사는 정도 넘쳐났고 이웃사랑도 넘쳐났지만 예. 민주화 운동도 뜨거웠었고요. 그런 사회상이라든지 정치적인 역동 그 변혁기에 대해서 담지 못했다든지 이런 아쉬움은 물론 많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장르가 또 예능 드라마예요. 근데 예능 드라마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리얼하게 시대상을 담다 보면 어두워지는 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으니까 예. 제가 추측컨대 제작진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밝은 쪽의 것을 그래서 지금 많이 경기가 침체되고 여기저기 살기 힘들다고 다들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잖아요. 힘든 분들에게 희망을 주자. 우리 어려웠을 때 이렇게 극복했었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쪽으로 더 주제를 밀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렇군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걸그룹 트와이스의 그 네. 쯔이양 네. 타이완 국기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아주 홍역을 치렀습니다. 네. 이번에는 KBS 드라마 무림학교 네. 위안화를 또 태운 게 문제가 네. 되고 있어요. 극 중에서 산에서 불을 지피는 과정에서 중국 지폐를 태우는 장면이 나오니까 예. 중국인들이 난리가 난 건데요. 바꿔서 역지사지를 바꿔서 생각해도 아마 우리도 격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왜 예. 굳이 그 속에서 옛날에 뭐 불쏘시개를 불 지핀다라고 할 때 예. 그거를 왜 지폐를 갖다 태워야 돼?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발끈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KBS 측에서는 뭐 폄훼 의도는 전혀 없었다. 뭐 VOD 등 다시보기 서비스 할 때는 그 부분은 삭제해서 올릴 거다라고 이제 예. 정중하게 약간 사과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참 요즘엔 중국이 대중문화, 연예 쪽에서는 가장 논란이 되기도 하고 예. 핫한 키워드 중심에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쯔이양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그 처음에는 집중포화를 맞았는데 네. 요즘은 중국 관영 매체들이 쯔이양을 옹호한다고요. 사실 대만 출신이니까 대만기를 흔든 게 아직 뭐 사회운동가도 아니고요. 예. 10대의 아이돌 멤버 연예인인데 사회적인 잣대로 정치적인 잣대로 외교적인 잣대로 이렇게까지 내몰아서 사과를 시켰어야 했느냐에 예. 대해서는 좀 많은 분들이 공감을 못하는 지금 상황인데요. 쯔위가 사과를 할 때 하나의 중국임을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인정한다는 그런 그 워딩을 남겼잖아요. 그랬을 때 사과의 대상이 누구였을까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인들에게 우리 국민에게 사과를 한 거는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을 중국인들은 우리한테 사과했다라고 받아들인 걸로 보여요. 그러다 예. 보니까 그 쯔위가 속해 있는 트와이스 걸그룹의 그 이름은 몰라도 노래를 잘 몰라도 쯔위가 누구인지를 다 아는 정도의 지금 상황이라고 예. 그러거든요. 그리고 쯔위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 찾아보고 노래를 듣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갑자기 또 반전이 됐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중문화라든지 연예계에 있는 종사하는 분들 혹은 작품 노래 이런 것들이 어떤 선동의 대상이 뭐 중심에 서게 된다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당한다거나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일을 계기로 문화 속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정치도 있고요. 사회상도 그렇죠. 있고요. 많은 것들, 삶도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본을 따라 흘러가는 건 당연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네. 어느 나라에 들어가든 간에 그 나라에 대해서 먼저 알고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하지 않으면 이런 폐단이 온다라는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예. 많은 분들 좀 이 부분을 보면서 짚어보면서 반성도 하시고 네.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도 잡으셔야 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그 연예계에 대한 중국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연예계가 너무 중국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그 일본하고 많이 빈번한 한류 시장이 막 열렸었을 때 하고 네.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빈번했을 때는 일본이 뭐 전액 투자를 해가지고 제작이 들어간다거나 네. 혹은 기획사를 인수한다거나
투자를 해서 지분을 참여한다거나 이런 일들까지 없었어요. 그렇죠. 거의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지금은 거대한 그 자본시장이 열리면서 막대한 뭐 투자금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느 기획사는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고 보면은 주인이 중국인이라더라라는 곳이 굉장히 좀 많이 생기기 예. 시작을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는 중국이 아무래도 거대 시장이니까 돈의 논리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 기정사실이고 누구도 비난할 수는 없는데요. 사전 심의 제도가 좀 예전에 비해서 몇 해 전에 비해서 많이 좀 완강해지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법률 자체가 좀 심도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사전 제작을 반드시 해서 사전 심의를 넣어서 중국의 방영권을 따내기 위한 이런 듯한 뭐 절차를 밟기도 하고 많은 움직임들이 중국의 입맛에 맞추고 중국 시장에 맞춰가다 보니까 이러다가 문화 속국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들 하시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딱히 지적을 하고 너 왜 그랬어? 너희들 왜 이렇게 가고 있어라고는 할 수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예.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체성을 좀 지키면서 갈 수 있을지.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그 한류에서 인기를 얻어도요. 예. 한국에서 공감을 얻지 못하면 그게 장수를 못 하거든요. 예. 그걸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로 예. 여겨집니다. 그 서세원 씨하고 이혼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네. 했던 서정희 씨 최근에 방송에 자주 출연하고 있어요. 자주 출연을 하고요. 제가 또 참여하고 있는 그 솔깃한 연예 토크 호박씨라는 프로그램에 예. 어제 그저께 초대 손님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굉장히 우려를 했었거든요. 많이 좀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나면 어떡하나 걱정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친정 어머니하고 같이 동반 참석을 했어요. 출연을 했어요. 예. 생각보다는 많이 건강한 모습이었고요. 이제 올해는 2016년에는 뭔가 좀 기회가 된다면 어떠한 것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다 참여를 하고 싶다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서정희 씨가 새로운 그 자신의 장점을 좀 살려서 갈 수 있는 길을 예. 갈 각오는 충분히 되어 있구나. 그 중에 하나가 방송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